같은 경우는 이제 각방을 쓰게 된 동기가 아까 얘기했던 집사람이 코를 골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다. 때리고. 근데 예. 제가 나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만신창이를 만들. 제가 나가라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방을 하나 비니까 나가서 뭐 처음에는 가다가 침대를 하나 들러야 되겠대. 그 침대 하나 들러들어? 저 옆에서 옷장을 들러야 되는데 옷장 들러들어? 뭐 텔레비 하나 들러야 되는데 텔레비 하나 들러들어? 막 이렇게 이제 자기 방이 이제 자기 집이 된대. 이사를 간 거네요. 단계적으로. 공간. 단계적으로 이제 간 건데 근데 지금도 생각이 저는 부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집에서 한 방에 자야 된다. 떨어져. 지금도 집사람이 만약에 지가 지 집을 털고 포기하고. 지 방을 포기하고 들어온다면은 그건 내가 나가라 한 적도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같이 살아. 아니, 그냥 근데 헤어지고 치 좋아요, 아프지.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이건 꼭 해야 될 얘기예요. 아니, 거의 지금 그거는 이만기 이해했어요, 씨가 저희가. 한 얘기가 이해했어요. 아니 이만기 씨가 한 얘기가 오늘 얘기의 논점이고 마지막인데 뭐냐면 부부가 따로 살 거면 뭐하러 부부해 한 집에서 역시 한 방에 사는 게 좋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각방 있고 왜 각집 있느냐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왜 한 집에서 따로 살면 안 돼? 한 집에서 한 방이 이거는 전통사의 가부장의 의미예요. 맞아요. 한 덩어리여야 되는데 그건 누군가의 희생인데 그건 여자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 정확합니다. 맞아요. 한쪽이 자기 자아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여성도 동등한 존재여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네. 근데 남자들 습관은 안 바뀌었어요. 각방을 쓰고 심지어 별거 상태의 각지까지 쓴 게 남녀가 부부가 동등하게 마주서서 생긴 현상이라고. 좋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 그 안식처이자 하녀가 아니고 그러면 어렵게 대해야 될 어려워요. 예, 어렵게 대해야 될 한 카운터 파트다 맞상대다 이런 걸 제 인식하느라고 생긴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거의 각방을 쓰게 되는 게 이창훈 씨랑 조은숙 마담님처럼 아이를 한참 키울 때 옆에 이제 같이 아이랑 자느라고 각방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보면 지금 각방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내가 나갈게 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냥 여자 아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애들 아침에 맨날 깨워줬어야 됐지 잘 때 챙겨줬어야 됐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하기 싫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하면서 각방 쓰자고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더 여자는 많은 제일 것 먼저 같아요. 얘기해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가 각방 하자고 쓰자는 그러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각방 쓰자는 건 여자의 요구지. 여자들이 얘기해요. 남자 그러자는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각방이라는 의미가 이제 좀 일을 손에서 좀 놀게 그 의미거든요. 네가 씻고 네가 배고프면 네가 나가서 먹고 그걸 하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중에 진짜 저녁에 그때가 한 8시 정도 밥 시간이 다 지나고 8시쯤 돼서 이제 저도 이제 밥을 먹으러 이렇게 이제 갔는데 나이가 한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넘으신 분이 앉아서 그 돼지국밥을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드시는데 그래 왜 혼자 드세요 이러니까 집에 가면 밥이 없대요. 아니 집에 왜 밥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집 사람이 늘 밖에 나가서 모임도 많고 늘 밖에 먹고 들어오니까 내가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게 펜타고 하면서 그 어깨 처진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뭘 어깨 쳐져 맛있는 돼지국밥 먹는 아니 그게 아니 혼자 드시는 그게 맛있는 음식도 너무 진짜 많은데. 그냥 집에서 연시도 전 연시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드시는 걸 보면서 그냥 집에서 밥이 있는데 밖에서 내가 맛있는 국밥을 먹을 때 하고 달라요. 진짜 또 그냥 진짜 집에 가 밥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밖에서 혼자서 먹어야 되는 이 처지하고는 제가 볼 때 너무 진짜 가슴이 아니 근데 아프더라고요. 그건 너무 남자 측 입장에서 처절하게 표현한 거지만 그럼 뭐 아내들도 집에 밥이 없어요. 그 아내들은 친구들하고 아니요. 모임에서 늘 처절하게 밥이 없지만 우리가 해 먹잖아요. 남자들은 왜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유인경 씨의 100% 동감인 게 이 너무 여기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게 자꾸 아내의 케어를 받는 걸 괜찮은 모습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러지 못하면 불쌍하다고 그래. 그럼 저는 말도 못하게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 독거노인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이 사람이 밥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기에서. 우리는 스타일이 독거노인 스타일이야. 가슴 너무 아픈 거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있어요. 아니 거의 결혼해서도 각자가 원하는 사람이 해서 먹고 치워놔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식사를 차려준다. 이걸 상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절하거나 불쌍하지 않죠. 예. 그게 형님은 형수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형님도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차려줘야지. 그럼요. 그건 그건 당연한. 그러니까 나도 그걸 그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니,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도 아니 여자도 본인이 스스로 밥해 먹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남자는 나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 남편 일 안 돈 해. 벌어 다녔어요. 우리 남편 일 안 밥할 해요. 시간이 밥하는 걸 못 배웠어. 근데 여자들은 돈 받아 밥을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70대서 남편을 위해서 이게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그러면 해줘야죠. 딸은 태어나자마자 여자 태어난 사람한테 숟가락 바가락 듣고 태어나요? 아니에요. 학습되고 배워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 세계 반대로 여자가 전 돈을 세계 벌어도 유명한 남자도 요리사는 다 밥할 수 있어요. 남자냐고. 왜 주방장은 다 남자냐고. 그런데 왜 집에서 밥 안 하냐고. 아니, 전업 말이 안 부부가 되는 살림을 거죠. 안 하면 말도 아니요, 안 되는 그 거죠. 전업이건 직업인데 집에서 그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건 상관없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 살림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있죠. 직장도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럼 남자는 주부생활 좀 50년 일하고 싶은 적도 하기 싫은 적도 많아요. 그럼 누가 먹고 살리냐고. 잘한다, 최영님. 누가 먹고 살리냐고. 살림은 밥 안 해도 되지만 홍림 씨일 안 경제적으로 해도 누가 먹고 홍림 살리냐고요. 씨일 안 해도 도경숙 씨 다시 여행사를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이제 못하더라고요. 요즘 여행사가 치열하고. 이제는 안 돼요. 원했었나 우리 봐. 돈이 커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돼요. 맞아요. 각자 따로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여자들이 돈 다 버려요. 이게 인신공격성 이렇게 성대모사 인신공격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거의 다 맞벌이 부부 아니유. 요즘요? 요즘은 네. 거의 맞벌이 부부야. 네. 그러니까 여자만 밥하고 새끼들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지. 요즘은 그렇죠. 맞벌이 하면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 맞벌이 안 남자들도 한- 설거지도 좀 하고 분리수거도 좀 합니다. 하고. 해요, 요즘. 근데 요즘도 다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당신은 안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자기 억울함을 다 풀어. 아니, 홍수 씨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 가져와. 내가 커피로만 보이나 봐 이 남자는. 시끄러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커피 가져오라 그래서 알아서 가져올 건데 꼭 말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톤을 좀 낮춰. 가수가 내가. 요새 진짜 잠깐만요.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이제 좋더라고요. 왜냐면 쌀국수 아침에 먹고 일어나서 계시군요. 내 것만 차려 먹으면 되니까. 형님이 왜 베트남 갔는지 대충 알겠네요. 우리 저 쓸데없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기 배우자한테 불쌍해 보이나.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필요 없다고요. 선생님 말씀 하시면 된다고요. 자, 저희가 오늘 따로 사는 이야기 했으니까 되게 좀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작전처럼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떨어져 지내보자면.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예. 실패한 거. 예. 이번에 이혼을 진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왜요? 이유가? 명분이 좀 약했어요. 그걸 안타깝게 얘기하지 마. 표정 그렇게 해서. 사건 자체가 그렇게 사건으로만 이혼할 보면 사건은 그렇게 아니야? 이혼을 내가 할 만한 그건 명분이 아니야? 좀 약하고 뉘앙스만 좀 내가 좀 불쾌했는데 아하. 그때 이제 제가 구체적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은 큰애가 내년에 대학 입시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걔가 대학 입시하고 할 동안 한 3년 정도 조론으로 이혼은 안 하고 각자의 시간을 지내면서 아이들은 친아빠, 친엄마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식과 인연은 평생 가는 거고 내가 뭐 생계를 책임지는 걸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그걸 다 하면서 이 집을 좀 알아봤어요. 혼자 살면 진짜? 어디가 좀. 진짜. 이제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서재부터 만들어야겠다. 알았어, 옆집으로.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알아봤는데 전 괜찮더라고요. 이혼을 하면 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로움을 좀 견디는 게 좋아요. 인간은 원래 외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거거든. 그 외로움을 직면하면서 아내를 더 고맙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아니, 더 아니, 멋있어져. 참 귀엽다. 내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롤모델이에요. 변절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체적 계획을 딱 세워보니까 근데 참 다행인 건 아내도 괜찮게 살아요. 요즘 아내가 불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나만 놀고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불만이 많았는데 그쵸. 지도 놀고 나도 노니까 이런 집안은 제가 가장 이상적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큰애의 이야기가 맞아서 이혼은 못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계속 집은 알아보고 호시탐탐. 있어요. 아니 그래도 큰아이 산속으로 가자. 형이랑 훈련해야 되잖아.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은 저희 신랑한테 아랫집이나 윗집으로 내가 집을 하나 얻어야겠다 그랬어요. 하는 거야? 애를 놓고 가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양날의 검인데 뭐냐면은 남편하고 완벽하게 떨어져 있고도 싶고 각방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은밀하게 남편하고 각자 둘이만 또 따로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뭐 그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작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혼자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걸 하는데 할 때마다 뭔 공간을 이렇게 계속 차리냐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세워본 적은 있어요. 아래 위층으로 새롭다.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예. 과거에 그 와이프랑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 유학 보내줘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아이랑 함께? 그러니까 아이랑 나랑 유학 보내줘. 그러니까 이창훈 씨를 제가- 기러기 아빠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야 그러면 이혼하고 가라. 돈은 내가 다 대줄게.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거의 80%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가라. 어떻게 자신 있니? 했더니 그건 아니래.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둘이 유학을 보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면은 나중에 유학 간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렇게 저희가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맞아요. 다르고 다 다른 다 거라서 달라요. 아니 각방을 쓰면서 심지어 각집을 쓰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잘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죽어도 막 정말 한 방에 있으면서 치고받고 죽이기 전까지 싸울 수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사실 해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간에 뭐 같이 사는 게 손해네 이득이네 뭐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있지만 요즘에는 자식들이 왜 부모의 옆을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내가 받을 건 다 변하면서 또 주변에 불편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부분도 있어서 자, 그 이야기를 조은숙 씨의 이야기. 아, 예. 아이고, 예. 엄마와 같이 사니까 남편과 각방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 네. 엄마와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첫애 임신하고 이제 아기 출산하고 나서 그때가 59세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12년이 지난 거예요. 남편과 제가 각방 쓰는 것도 많이 불편하지만 이 상황이 저희 엄마와 아빠도 각방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진짜 각집이죠. 예. 그렇죠. 저희 아빠는 또 이제 따로 사시고 엄마가 또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각방이고 엄마도 각방이고 이런 상황도 되게 좀 쌍방을 만들었네, 쌍방. 네, 그래서 저는 정말 1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이렇게 그걸 안 하고 싶어. 어머. 아니, 우리 엄마가 그동안 편한 거 있었었잖아요. 너무 편했지만 와 진짜 이렇게 최근에 우리 엄마를 딱 보면서 정말 이렇게 왜 선인장같이 변하신 거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곱던 이렇게 왜 국화 같던 그런 우리 엄마가 점점 말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 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불편한 건 참아낼 수 있는데 좀 예. 엄마 12년이 없어진 뭐 거죠. 이렇게 아이들 그런 거 같아요. 각방도 되게 뭐 눈치 보이고 이 주제와도 뭐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정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여자의 삶으로 보아서는 진짜 그거를 우리의 엄마 또는 우리의 시어머니의 삶을 그냥 이렇게
고스란히 내버려 두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정말 엄마가 59세 때 오셨는데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너무 죄스럽다. 엄마는 평생을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그 시간 동안 네. 엄마가 서운해했겠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너 지금에 와서 나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는 거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너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이제 엄마의 삶은 엄마의 행복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있어져 버린 거죠. 엄마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튼 저는 이제 뭐 저희 엄마와 아빠도 각방이고 또 저도 이제 각방 본의 아니게 각방이 되어서 좀 많이 불편함도 있지만 조금만 지혜롭게 이제 좀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똑 떨어뜨려서 잘 생각하면 어쨌든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말씀을 꼭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 처음에 애들 돌봐달라고 처음에 부탁 안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 네, 생각이 맞아요, 드시는 그거. 거예요 지금. 예. 근데 한참 애들 키우느라고 바쁠 때는 그 생각 못 하셨을 못하지. 거예요. 배우하랴 뭐.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해요. 밥 다 해주지, 다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벽 4시에 촬영이 끝나면 엄마도 4시에 끝나는 거야. 그게 전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안 되겠구나 해서 나왔어요, 그냥. 나왔는데 어머니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때 그렇게 결정을 너무 잘한 거야. 결단을 안 내렸으면 어머니는 그냥 인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제일 잘한 행동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이라도 어머니랑 좀 대화를 해가지고 네,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더 없어요. 옛날에는 막 나가는 게 또 트렌드였다면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편하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버는 돈 내가 다 세이브 되니까 오히려 독립하지 않으려고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두 딸도 못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있고. 자기는 대학생만 되면 집을 나가겠다 그러더니 둘 다 지금 자취하잖아. 예. 한 애는 시카고 하나 제주. 해보더니. 자기는 절대 엄마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겠다고. 왜냐하면 돈 굳지, 편하지. 막상 해보니까 너무 혼자 할 일이 얼마 많고. 힘든데요. 저도 만약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네. 걱정이 뭐냐면은 이놈들이 끝까지 내 밑에 붙어 산다. 진드기 같이. 큰 놈은 내보냈어요. 큰 놈은 나가라. 밀었나요? 그냥 내 집에서 집에 나가라, 니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 차던 차가 파니까 중고로 파니까 650만 원을 주더라고. 니 나가서 살아야 될 돈이다. 재금이다 옛날 말로. 이거 가지고 네가 나가서 살아봐라. 보냈어요. 근데 둘째는 아직까지 이 정신을 못 차려. 둘째도 조만간에 니도 나가라.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리는 니도 나가라. 그러면 내보내. 니도 나가라. 야, 그럼 누가 내봐줘.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저도 이제 아이들 뭐 귀엽고 같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진짜 애를 뭐 좀 성공할 때까지 좀 봐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나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맞아. 진짜 맞는 옳을까? 걸까? 예, 무조건 근데 나가라. 그게 아들이니까 그렇지. 딸이었어 봐. 딸이었으면 어땠겠냐고. 딸이었으면 나가라 그랬겠어요? 시집가 해주고. 아니 시집을 안 가고 요즘 있다. 시집 안 가는 사람들 그러면 딸은 못 그래. 딸한테는 못 나가지 마라. 우리 딸도 지금 결혼한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38에. 그래 늦게 결혼을 했는데 시집 가기를 되게 바랬거든요. 왜냐면 방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때까지 같이 사셨어요? 예, 계속 같이 있고 지금 아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누나 언제 결혼해? 왜냐면 자기가 이 큰 방 쓰고 싶다 이거지.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하나 더 달고 왔어. 사위까지. 예? 왜냐면 이 저기 선교사가 돼놓으니까 외국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짐이란 짐, 사위 짐까지 바리바리 지방에서 더 갖다 쌓아놓고 지금 또 뭐 있는 것 없는 거 도움 주는 걸 더 따블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독립은커녕 이야. 더 딸려서 왔어요 지금. 어머나.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조금 못마땅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딸이 오고 또 사이가 와서 또 살갑게
아주 또 이거 분리수거를 하고 그게 또 조금 이쁘더라고. 근데 아직 24시간 같이 살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한 집에 사니까 당연히 불편한 많죠. 것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거 사람들이 집에서 북적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혼자서 있는 것보다. 앞뒤가 많이 계속 바뀌니까. 앞뒤가 안 좋다는 맞나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에 사실은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스타 부모님과 스타 부모님과.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저 우리 영애 씨 말대로 이제 아들한테 가만히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왜요? 왜냐면은 배신감을 느낄까봐. 아니 아, 그게 내가 나이 아니라 들었을 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나이 들 노동력이 없고 아들이 형 발로 차고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빠가 독립해야지. 요양원으로 나가세요. 요양원으로 나가세요. 아니 아버지가 나가면 어떡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노동력이 없었을 때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씩 좀 통장으로 꽂아주라. 내가 살구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구로. 과연 이것들이 줄까? 줄까?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아니 왜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벌고 할 아니, 때는 근데 괜찮아. 아니 번 거를 저축해서 둬요. 자식 주지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실 게 안 없는데 늙었는데 왜 자식한테 돈을 제가- 달래? 그럼 계속 착가 그냥? 사셔도 되는 게 차가 그냥 저축 탔어요. 몰라요. 어떻게 제가 알아요?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물고 빨고 껴안았던 자식보다는 굉장히 구박했던 자식이 훨씬 더 잘해줘요. 아, 구박. 옛날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되면 정말 일찍이 뛰쳐나와서 공장 다니거나 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기차 타고 어떻게든지 갔는데 잘 키워서 유학 보내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여행 갑니다. 뭐 처갓댁 어디 갑니다 하고 안 하는 거라서 그거는 사람 성정의 문제지 아버지가 일찍 차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저렇게 관심하다. 차면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저는 어머니랑 떨어졌을 때 불편한 건 뭐냐면 뭐 술 먹어도 다음날 해장국 없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제대로 못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 거. 근데 좋은 점은 뭐였냐면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때 저는 렌트를 집을 구했어요. 월세. 근데 안 되겠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그 집을 전세, 그 집을 사. 그다음에 그래 재밌네. 그럼 전세를 주고 나와. 그 여기서 또 있으면서 또 돈 벌어. 또 집을 사. 돈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혼자. 엄마랑 집에 같은 한 집에 그냥 주택에 살 때는 안주해 버렸어. 이게 다고 좋은 차 있고 집 있고 그럼 내가 뭘 필요해? 근데 나가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저거는 엄마 집이고 내 집. 또 그래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내 자식 집도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게. 철드나 봐. 밖에 나오면 따로 22살에 살면. 나왔거든요. 22살에 혼자 나왔는데 어머님이 집에 이제 오잖아요. 저희 혼자 사는 집에. 오면 나만 보면 우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나는 행복한데. 다른 나와서 너무 행복한데 엄마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맨 우는 거야. 2년을 그렇게 우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산 나는 되게 좋았는데 엄마가 본 자식은 안 돼 보이는 거야. 안 돼 보이는 거야. 이놈이 밥을 제대로 먹는지 뭐 하는지 늘 걱정되니까 우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오면서 혼자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계란도 못 깨면서 시집을 갔으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하던 애였는데 지금 제가 그래도 좀 저한테 유난히 많은 게 책임감인데 그때 그렇게 생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외동딸에다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냥 저는 우리 집에 어떻게 돼도 저 혼자는 세상 제일 부자였거든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랐기 때문에 망가질라 치면은 정말 최고로 망가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게 혼자 살아본 바로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독립해본 경험이 쭉 지금의 그 책임감을 저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힘이 생기는 거지. 네. 경우에는요. 이제 잘 살았었어 우리 가족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늦바람이 나셨어.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참 우리 어머니가 좋으셨던 게 뭐냐면은 집안의 그런 싸움 이런 거를
하나도 몰랐어, 문제 같은 거를. 예, 안 듣게 뭐 어디 딴 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냥 맹하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사 가면서. 사실 아버지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여자를 그때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이제 첩을 이렇게 집에 들여와서 같이 사는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셨대. 그냥 도우미처럼 같이 살자고. 근데 우리 어머니 성격에 아우 나는 정말 못 산다. 그렇게는 못 사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때 이제 생각에 어머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갖고 세상이 완전히 흑백 세상이 되는 것 같은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김혜경 마담은 몇 살이셨는데요? 지금 고3 때라고 그랬잖아요. 고3 때, 고3 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엄마 그냥 따라서 가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엄마 하면서 너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은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돈 벌어서 다 어머니께 드렸죠. 당연한 듯이. 근데 요새 와서 왜 그렇게 따지나 몰라. 왜 같이 살면은 손해냐 이득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효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주판을 두들기면서 여기 이익일까 아닐까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효심을 갖고 자기가 웬만큼 지킬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게 지금도 이제 엄마한테 고마운 게 그거예요. 고마운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났거든요. 운동하러. 운동한다고. 예. 그게 독립할 수 있었고 내가 운동을 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작은 놈이 천안에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감나무에 제가 시골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늘어졌어요. 감나무에 늘어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는데 늘어졌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왜 사투리야, 사투리. 제가 급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제가 감나무에 널쳐가지고 옆에 있는 그 쌀을 담는 그 곳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봐요. 떨어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뭐가 쿵 소리가 나니까 동네 아줌마들 보니까 만기가 쓰러져 있거든. 근데 이제 그래 저희 집에 이제 동네니까 엄마한테 뛰어가서 아이고 아줌에 만기가 감나무 널쳐 죽었어 이렇게 했는 거야. 어머. 보통 엄마 같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 우지도 울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간 거예요. 왜요?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만기 어디 있노? 여러분 새끼 어디 있노? 죽인다고. 만기 어디 있노? 지금 죽었다고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헐떡이를 나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죽이려니까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 생각해 막 오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좀 있으니까 엄마가 얼굴에 뭐가 줄줄 흘러. 어머, 피야. 닦아보니 피야. 크게 다쳤구나. 그래 피가 뭐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한테 갔는데 그 엄마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몽대를 들고 니를 갖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니는 평생 못 일어난다. 정말요? 진짜. 대박.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가 그래서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한숨 더 쓴 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생각이라니까. 새로운 종류의 심폐소생술인데요. 만기는 싹 올려. 싹 뿌린다.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왜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강인한 거를 가르쳐야 애가 나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다 오잖아요. 근데 그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독립해 살아라. 나가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따뜻한 이 효심이나 가정을 얘기하면 다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이 외가였거든요. 전 서울이었고 그 대연동 외가를 갔는데 어쩌고 하다가 외할아버지랑 산에 도라지를 캐러 가다 독사한테 물린 거야. 누가요? 제가. 예. 그래갖고 한 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왔어. 어머.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 달이 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집을 가는데 되게 고생을 했어, 이게 아파서. 그럼 제대로 못 걸어서요? 되게 아팠어, 걷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외아들인데. 외아들 맞아요? 예. 진짜 자식 맞아. 확실하게 맞아. 그럼 뭐냐면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외삼촌 외숙모 있지 않느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례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원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산 거야, 자기 인생을. 근데 자기 삶이 더 좋고 바쁜 양반이었고 저는 또 저대로 어떻게 살아서 지금도 잘 살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부정적 감정을 갖고 늘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장 과정이.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 따사롭지 않다.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래도 이만기 씨 성장 얘기를 들으면 좀 부럽긴 부럽죠. 저렇게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 들고 가는 게 부러워요. 그게 마음이 있었던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